네, 오늘 금리 하락 기대감에 채권 ETF로 뭉칫돈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권 투자에 대한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채 수요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채권 ETF가 흥행한다는 이야기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희님과 함께 ETF 관련된 신소식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ETF와 관련한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제 올해 2023년이 ETF가 탄생한 지 30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ETF 상품들이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각국에 상장된 ETF 상품이 거의 한 1만여 개 수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핫한 뭐 반도체, 뭐 로봇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테마를 주제로 상장된 상품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소개 언급이지 이게 추천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적 여부와 관련한 ETF입니다. 굉장히 또 신기하죠. 작년 10월에 미국에 상장된 상품인데요. 갓블레스 아메리카 ETF라는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갓블레스 참 이름이 좀 독특해서 쉽게 예측이 안 되는데요. 지금 갓블레스 아메리카에 상장된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이 투자 대상입니다. 근데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투자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이 기업 관계자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좌파 성향의 발언을 할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적인 발언이 자칫하면 또 논란을 불어일으켜가지고 주가 상승을 방해한다, 이런 리스크라고 잡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품이 작년 10월에 상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에 대해서 폐지한다라는 이슈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디즈니라던가 넷플릭스와 같은 다수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디즈니, 넷플릭스 말씀드렸다시피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이지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ETF 상품에서는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정치적 여부에 대해서도 좀 테마를 담아가지고 있는 ETF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아예 정치적 색깔을 담은 ETF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냐면 포인트 브릿지 아메리칸 퍼스트 ETF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정책에 동조하는 기업들을 담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예 민주당을 따르고 있는 더 데모크래틱 라지캡 코어 펀드 ETF, 이렇게 아예 정치적 색깔이 짙은 ETF 상품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갓블레스 아메리카 ETF는 정말 철저하게 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좀 만든 ETF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소개해 주신 것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민주당 ETF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특이한 ETF들이 있다는 점 첫 번째 뉴스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ETF 뉴스 어떤 거 보실까요? 제가 이제 우리 앞서서 1부에 ESG 관련해가지고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ESG라는 게 뭐 유의미한 변화나 수익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꼽으면서 ESG는 지금 좀 과대평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운용사가 있거든요. 이 운용사는 오히려 ESG에 반대하는 안티 ESG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스포츠 베팅, 도박, 뭐 마약, 각종 약물과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현재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좀 특정인을 저격하는 ETF 상품도 있는데요. 인버스 크레이머 트래거라는 ETF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주식 해설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손실이 나면 주가가 오르는 ETF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도 있고요. 또 이제 밈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한참 올랐었잖아요. 이 밈주식에 투자하는 ETF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ETF 상품이 참 자유도가 높다 이런 네, 생각이 그쵸.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국내에는 이런 ETF 상품들 없을까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네. 찾아본 적이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출시가 된다면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워낙에 이제 또 MZ 세대들을 겨냥한 뭐 투자 상품이라던가 플랫폼들이 많이 네.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재밌는 상품들이 출시가 된다면 또 MZ 세대에서 굉장히 또 열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특정 전문가 추천 ETF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미래에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ETF 시장에서 중요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이제 ETF 뉴스 같은 경우에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또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 시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ETF 시장에서 미국 ETF랑 중국 쪽 ETF랑 비교해서 어느 네. 쪽이 수익률이 더 좋았을까를 이제 정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AI의 열풍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요. 그렇죠. 또 중국도 우리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일단 수익률 상위권에는 미국 관련 상품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합성이 31.44%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가 이제 21.25%로 두 번째로 높은 상품이었고요. 또 이제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 상품도 21%대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지금 상위권 10개, 10개 종목 중에서 지금 5개 정도가 미국 관련 ETF다 이렇게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쪽 또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네. 이렇게 미국 쪽 ETF가 크게 상승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국 관련 ETF 같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중국 관련 ETF가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경기 회복세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도 그렇게 뭐 크게 우리가 와닿을 만큼 상승을 하지 않았었고요. 또 이제 위안화에 대한 리스크까지 최근에 발생을 하면서 수익률이 지금 중국 관련 ETF는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고요. 또 운용사만 바뀌었지만 비슷한 상품으로는 에이스 중국 본토 CSI 300 레버리지도 역시나 마이너스 17% 이상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련한 ETF는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미국 관련한 상품들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과 좀 비슷하게 ETF의 흐름들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좀 우승자는 미국 ETF일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채권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망이 좀 빠르게 동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이에 따라서 좀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기 채권 쪽에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올해 이제 채권에 대한 좀 붐이 많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채권 투자 금액이 한 16조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한 단기채 위주로 좀 수요가 많았지만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가격이 좀 지금은 많이 하락하고 네. 있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비례 관계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를 때는 예적금 금리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의 채권의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1%대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3%대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제 지금 기준금리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가 된다면 채권 가격은 오르면서 이자 수익과 함께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최근에 채권 그중에서도 장기채 쪽의 수요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리 설명을 듣더라도 채권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 채권 투자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채권은 이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뒤에서 설명할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은행에서 채권을 직접 투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특금 신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특금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은행에게
자금을 줍니다. 내 돈을 이제 은행에게 자금을 줘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으로 고객이 지정한 운용 방식과 조건을 토대로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특금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투자하기에는 약간의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채권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증권사 어플, 뭐 HTS라던가 MTS에 보면은 장내 채권, 장외 채권이라고 메뉴를 검색하시면 그 메뉴 창이 뜨거든요. 네. 일단 장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장외 채권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HTS에 장외 채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장외 채권을 할 수 있는 이제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들이 발행한 이제 채권 리스트가 이제 쭉 뜨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이랑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내가 다양한 은행들의 예적금을 비교를 했는데 은행에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금리보다 채권 금리가 더 낮으면 굳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가라던가 금리라던가 신용도, 위험도, 뭐 만기일, 이자 지급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비교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권 이제 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제가 또 이제 채권 관련한 뭐 한솔재지와 같은 비슷한 채권 리스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채권 밑에 뭐 잔존 기간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잔존 기간이 뭐냐면 이 채권의 만기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잔존 기간은 이때 이 채권이 만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A 등급 그리고 최소 BBB 마이너스 등급의 채권을 매수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솔재지 지금 보이시죠? 한솔재지 매매 단가가 지금 11,115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매매 단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기준으로 가격이 그렇죠. 설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위가 10매 단위입니다. 1,000원부터 1매씩 구매는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격적인 단위를 말할 때는 10매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솔재지의 매매 단가는 11,115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라던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재테크 시간에 세금 얘기에 대해서 좀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당 소득세는 15.4%라는 건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채권 ETF에 투자를 할 때는요. 이자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별 채권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ETF보다 훨씬 더 세금적인 혜택이 높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체크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량한 상품인지도 중요하고 거래 단위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두셔야 채권에 대한 매매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부분을 쉽게 알려주셨지만 저희가 또 ETF 시간이기도 하고 채권 ETF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조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채권을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래 단위가 적으면 이 매매를 하기가 좀 애매하고 잘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매에 대한 편의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기존의 ETF를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던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인핸스들을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붙은 게 운용사이기 때문에 KB 자산 운용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채 30년짜리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중간이 쑥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던 것만큼 이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올해부터는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지금 주가가 작년 9월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지만 저점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가장 많이 자금이 몰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품은 30년짜리 장기채 수요인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기준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비례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수익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낮아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국고채 금리랑 기존에 확정된 금리의 국고채 금리가 차이가 만약에 1%대만 나도 만약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로 한다면 10%고 20년은 20%고 30년은 30%이기 때문에 지금 이 30년 쪽 장기채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이제 채권 ETF는 국채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국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를 모아둔 ETF 상품도 있고요. 네. 또 국채랑 회사채랑 적절히 섞어가지고 만든 ETF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종합채권인데요. 이 상품은 뭐 경기주택공사라던가 우리카드,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신용등급이 좀 우량한 기업들, 회사채, 그리고 3년이랑 10년 쪽의 국채를 포함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아야지 수익률이 그쵸? 높지만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채권도 기업이 좀 사라진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신용도가 높은 쪽으로 가져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ETF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만기 매칭형 ETF라는 게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상품은 뭔가요? 네, 만기 매칭형 ETF가 최근에 정말 많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앞선 30년물 국채 ETF라고 한다면 네. 이 ETF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들의 만기가 계속 30년이 되도록 그 안에서 상품을 계속해서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직접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만기가 정해져 네. 있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 타이밍을 스스로 잘 잡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만기 매칭형 ETF가 새롭게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만기가 동일한 채권으로만 ETF를 구성을 하고요. 만기가 더 되면 이 ETF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면 내가 투자했던 원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 이자도 받으면서 네. ETF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슷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만기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요. ETF 상품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KB스타 23, 11 회사채 액티브라고 적혀 있는데요. 23, 11 이 뜻은 만기가 2023년 11월이 만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1월이 지나면 이 상품은 상장 폐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 순간 내가 투자했던 원금을 돌려받고 이 11월까지 중간중간에 이자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은행에 대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 만기 매칭형 ETF가 또 매력적인 대안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 만기 매칭형 ETF는 만기가 되기 전에도 내가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만기 채권 ETF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연금이라던가 개인연금 저축계좌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한다면 세액공제라던가 뭐 저율과세 이런 추가적인 혜택까지 함께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 매칭형 ETF가 이제 일반 채권 ETF의 단점을 어느 정도 살짝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또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 ETF에 대한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부 쉬운 ETF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사항과 더불어서 주의사항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미스터 진단 방송일입니다. 잠시 후 이제 오후에 또 미스터 진단이 방송될 텐데요. 그동안 갖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셨다면 오늘 지금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2128-3388 하단의 번호 022128-3388로 이제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연락처까지 함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진단으로 선정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 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